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이제국입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직후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 총통이 한 말인데요. 왜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하이 의거를 통해 대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준 윤봉길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일왕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군과 내외국인 등 3만여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열병식이 진행된 후 일본 국가가 끝나갈 무렵 일본 군관민 수뇌부가 도열해 있는 단상을 향해 수통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과 굉음 속에 상하이 파견 군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시게미스 마모루 주중공사 등 상하이 침략의 원흉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장제스가 인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동전 한 푼 안 도와줬습니다. 윤 의사의 의거를 보고서야 장제스가 전적으로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 주석이 솔선해서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창하여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의 원인이 윤봉길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20년대 이후 침체기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회복하게 된 데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에서 태어났는데요. 11세 때인 1918년 덕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다음 해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종살이가 되라는 학교에는 가지 않겠다며 자퇴했습니다. 이후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며 유교 부식회에 가입하여 홍주의병의 항일 정신을 배우고 동아일보와 민족잡지인 개벽 등을 구독하며 민족운동의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농촌 계몽운동에 뜻을 두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26년 19세였던 윤 의사는 공동묘지에서 여러 묘표를 뽑아들고 선친의 무덤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무지한 청년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의 무식이 나라까지 잃게 한 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윤 의사는 야학당을 개설해서 한글 교육 등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이고 농민 독번 세권을 저술하여 본격적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1928년에는 부흥원을 세워 구체적인 농촌 개혁을 실시하고 이듬해에는 월진회와 위친계, 수암체육회를 조직하여 농촌 개혁운동을 추진할 중심 인물들을 규합해서 친목 도모를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는데요. 그러나 야학회로 인한 투옥과 광주 학생운동으로 인한 일제 탄압성을 보면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1930년 3월 6일 드디어 의사는 비장한 글을 남긴 채 정든 가족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에 올랐습니다. 1931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하며 조국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인 백범 김구 주석을 만나 그토록 소원하던 조국 독립의 재단에 헌신하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일본군의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식과 합동으로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김구 선생과 윤 의사에게 상하이 일일신문의 보도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불원천리를 달려온 의사였기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이죠.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진행됐는데요. 의거 3일 전인 4월 26일에는 이 의거가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닌 민족 전체 의사의 대변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인 애국단에 가입합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가입 선서를 한 윤 의사는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27일과 28일에는 홍콩 공원을 답사해서 거사에 만전을 기하고 상하이 병공창의 주임이었던 김홍일 장군의 주선으로 폭탄을 마련하고 거사 장소를 눈이 시리도록 익혀두었습니다. 거사일 아침에는 백범 선생과 마지막 조반을 들고 서로 시계를 바꾸어 가졌고요. 드디어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의거를 거행했는데요. 이날의 쾌거는 전 세계에 한국의 존재를 알렸으며 한민족이 여전히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감격해 중국 육군 중앙공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독립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던 1930년대에 다시 한번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광복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침체되었던 국내외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윤 의사는 가혹한 고문 끝에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그는 이 철권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하이에 왔다며 대한남하의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윤봉길 의사는 25세의 젊디 젊은 나이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벌어졌던 윤 의사의 유해는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되어 효창공원에 안장될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짧았던 25년의 생애를 나라에 바쳐 대한의 민족혼과 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그가 홍콩 공원에서 일본군에게 던진 폭탄은 어둠이 두리운 대한의 하늘을 찬란히 밝히고 대한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